자, 잘 쉬셨습니까? 옮겼어요? 자리를? 왜? 추워서? 그래요? 자, 우리 전세권은 한 문제 나오는데 뭐 그렇게 틀릴 구석이 없죠,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는 걸 전세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에서만 생겼잖아. 근데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전세권은 없고 건물 전세권만 인정되는 게 두 가지 있죠. 최단기간. 오케이. 1년 최단기간. 또 하나. 그렇죠. 오케이. 묵시업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과 묵시업갱신은 건물만. 토지 전세권은 없다는 걸 주의하시라는 거. 자, 우리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여기 진짜 처음에 공부할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없으면은 등기 없는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그건 임차권이에요. 용익물권 전세권이 아니에요.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100% 다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등기 없이 전세금 1억, 2억 주면서 살고 있는 전세권 있잖아. 그건 임차권이에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 자, 우리 357페이지. 타물권이다. 여기 제일 위에 기억본의 두 번째 줄.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밑줄 쳐내야죠.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일부에도.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용익물권으로서 네 번째 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며 그 다음에 물권적 정호권도 인정되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담보물권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번의 세 번째 줄. 경매 청구할 수 있으며 우선 변제권 받을 권리도 인정된다. 전세금, 경락대금의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함께 겸유하고 있는 게 전세권이잖아요. 니은번. 그래서 따라서 존속기간이 전세권 설정 등기 후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그 등기 후 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다 써있죠? 그 얘기는 니은번의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전세권은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29위 기출 문제예요.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쳤어요? 이게 29위 기출 문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그러면 담보물권성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세권 등기는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래서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등기 후 순위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등기 후 순위에 따라. 자, 담보물권의 통일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인정되죠. 다 인정된다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다. 전세권에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전세기간이 끝났다든가 합의 해제가 돼서 전세권을 소멸을 전제로 해서 분리 양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칙은 분리 양도할 수 없는 거고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만 예의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판례 박스에 전세금은 전세권에 분리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렇지만 거기 전세권을 존속하면서 분리 양도는 허용되지 않지만 전세권을 소멸했을 때 가져가기로는 장래의 조건부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가능하다. 자, 전세권 취득과 존속기간이다.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하는데 이게 4번이나 나왔어요. 전세금 지급이 세 번째 줄. 반드시 선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이게 4번이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오죠. 28일 때도 또 나왔잖아요. 전세금은 지금 준 것만이 전세금이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대체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적물이 인도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 요소 아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인도가 없더라도 전세권은 발생한 거예요. 전세금 지급이 됐고 설정 등기가 되면은 전세권은 발생한 거죠.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다. 기간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최장기간 10년을 넘지 못하죠. 최장기간은 얼마를 넘지 못한다? 10년. 10년을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하죠. 하지만 최단기간은 뭐만 적용된다? 건물만. 건물 전세권만 적용된다는 거. 1년.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은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죠? 거기 313조 두 번째 줄.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양당사자는 소멸 통고 받은 날부터 6개월의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한다. 313조 두 번째 줄 있잖아요. 조문의 두 번째 줄. 그러면 여러분들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했을 때와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했을 때 그 통고 기간이 같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리기는 왜 틀려? 6개월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설정자가 하든 전세권자가 하든 똑같아요. 다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해요. 오케이? 그럼 왜 틀린다고 제가 대답이 나오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임차권에서 헷갈려서 그래요. 임차권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거기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헷갈려갖고 틀리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법정갱신. 어떤 전세권만 있다? 건물 전세권만 있어요. 법정갱신은. 자, 이 법정갱신이 중요한 것이요. 뒷장에 넘겨서 세 번째 줄에. 이거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어요. 변경 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법정갱신이 되면은 갱신 등기, 변경 등기 없어도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대항 가능하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잘 색칠해놨어요? 그 밑에 판례 또 나오잖아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 박스에 또 나오죠? 그게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정갱신이 되면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죠? 기간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판례 박스 바로 밑에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죠? 통고기간이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했죠.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전세권의 효력이다. 304조 별표해야죠. 304조 조문에다가 별표였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 토지 이용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은 건물 전세권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건물 전세권자한테도 효력이 미쳐요. 그러면 이 항을 보면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이게 소멸되면은 전세권도 소멸돼 버려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누구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것만 알면 된다고 했죠?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에게 발생한다는 거.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전세 목적물이 소유권이 양도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 361조.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거예요. 종전의 소유자가 지는 거예요. 전세 목적물이 건물이 매매가 됐을 때 새로운 소유자. 그래서 종전의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반환 책임을 지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한테 넘어갔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다. 사용수익권이 있죠.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할 수 있죠.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의무를 위반해서 사용수익할 때는. 전세권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 목적으로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의 수선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죠. 그렇지만 이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자, 우리 통상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피리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다. 증액의 비율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제일 밑에 두 번째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나오죠? 또 1년 이내는 증액을 하지 못하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뒷장에 넘겨보면은 근데 예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의가 뭐죠? 재계약 또 하나 합의증액. 오케이. 재계약이나 합의증액일 때는 제한 없다라는 거. 5%를 넘어도 된다는 거.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게 5%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재계약이나 합의증액일 때는 5%를 초과해도 무방합니다. 5%를 초과해도. 상린관계 또 물권적 청구권 다 인정된다고 그랬죠? 경매 청구권도 있고 경락대금의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경매 청구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라는 거. 자, 전세권의 처분이다. 전세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의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은 특약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아까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데 그 금지 특약이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써있죠? 빚을 취하죠. 등기해야. 전세권의 양도다. 전세권의 이전 등기가 돼야 전세권이 넘어가죠. 양수인한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자, 우리 363페이지. 전전세다. 기존 전세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전세. 그러면 전전세도 합의와 등기가 있음으로써 발생하죠? 전전세권 설정하는 데는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효과에서 책임이 가중된다. C번에 효과의 C번. 자, 우리 전전세권자가 잘못해갖고 불내 먹었어. 그래도 원전세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주인한테 지하죠. 책임이 가중되죠? 그 다음에 여기 D번이 중요하죠. 전전세권자도 경매 붙일 수 있죠? 근데 경매를 붙이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죠. 원전세 기간이 끝났고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어야죠. 경매를 붙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 원전세 기간이 끝났고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하나예요. 경매 붙일 수 있다 써있죠? 그것 좀 밑을 쳐놓으세요. 원전세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전전세 기간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돼야죠. 전전세금 반환만 지체돼 갖고는 안 돼요. 경매부 붙여요. 그걸 아냐물로 해서 물어봅니다.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목적이 됐을 때 그 판례 박스를 보면은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압류등의 조치가 없는 한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주장 못 하죠? 근데 압류등의 조치를 했을 때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는 거 알죠? 물상대의성. 압류. 거기에 압류 등의 조치를 했을 때는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저당권자가. 자, 전세권은 소멸이다.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전세금, 전세 목적물의 반환 및 말도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죠? 자, 365페이지. 목적물의 멸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그 다음에 전세권 귀책 사유와 멸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일 때는 손해배상 책임 없죠. 근데 전세권자 귀책 사유로 멸실됐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져야죠. 전세권의 소멸 효과다. 제일 밑에 줄에 동시행관계 317조 나오잖아요. 이거 시험문제 잘 나와요. 317조 별표 해놓으세요. 그래서 전세 목적물의 반환 및 말도 등기 서류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관계라는 거. 뒷장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목적물을 반환했고 말도 끊기 서류를 넘겨줘야만이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안 주고도 경매 붙일 수 있어요. 반환해야만이 경매 붙일 수 있죠. 거기 경매를 청구하려면 거기다 색칠을 하세요.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했고 말도 등기 서류를 제공이 완료돼야만이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뜨려지니까 그때서 경매 붙일 수 있어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는 경매 못 붙여요. 오케이? 경매 청구권과 우선 면제권이다. 경매를 붙일 수 있고 후순위 권리보다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게 니은번 일부 전세권인 경우라고 나오죠. 니은번 별표해야죠. 이건 뭐 6, 7번 나왔죠. 일부 전세권일 때요. 나머지 부분에 경매 붙일 수 있습니까? 없죠. 팍팍 대답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네, 오케이.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대해서 일부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전부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일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 신청권 없어요.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밑줄 쳤어요?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만 경매 신청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색칠을 해놓으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청권. 여러분들, 부속물 매수청권은 전세권자에게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있어요. 설정자에게도 있죠. 이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만 있거든. 임대인에게는 없거든. 그 비교를 잘해야죠. 전세권에서는 양쪽 다 있어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만 있고. 오케이?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했을 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거기 1번의 세 번째 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써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2번의 첫 번째 줄.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거기 동그라미 쳐줘. 동의를 얻어. 그 다음 두 번째 줄.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 동그라미 쳐줘. 동의를 얻었다. 매수한 것이 한다.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권자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토지 전세권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냐? 있다라는 거. 자, 유추 적용한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토지 전세권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자, 우리 피해비 상환 청구권은 없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죠? 자, 이익비는 지출비용과 증가액이 현존해야 하는데 지출비용을 청구해요. 증가액을 청구해요. 누구 선택? 설정자의 선택. 오케이, 거기다 밑줄 쳐줘. 건물 소유자의 선택이다.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유익비니까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맺었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냐?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맺었을 때 안 된다는 거.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원상복구하기로 했을 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을 다 공부했어요. 우리 여기 문제 두 문제 있는데 두 문제 풀어봅시다. 전세권 6번, 7번 문제. 6번, 7번. 문제 풀고 유치권으로 들어가야죠. 자, 6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지하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옳은 것은. 자, 지상권이 설정된 지상권에다가 전세권을. 자, 가부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했어.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 근데 이 건물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자는 이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권인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겠어요. 그렇죠? 효력이.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된다면 전세권도 소멸해요. 그래서 이익이 2년 이상 차임이 지류가 연체돼서 소멸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도 갑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소멸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1번.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과 동일하다? 말도 안 되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이 약정이 없는 거예요. 1번 틀렸죠? 2번.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신규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새로운 소유자. 연대하여 이렇게 나왔던 게 틀렸죠. 3번. 건물의 일부, 여기 나오네, 일부. 일부 전세권일 때 나머지 부분에 경매신청권이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부에 대해서 경매신청권 없다고 있죠? 우선변제권은? 있죠. 우선변제권 전부에 대해서 있지만은 전부에 대해서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그랬어요. 4번. 건물의 소유가 소유자가 지류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을 했어. 그러면 전세권도 소멸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세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대항할 수 있다 나왔던 게 틀렸죠. 4번도 틀렸어요. 5번. 여러분들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가 된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을 때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살아있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 환장 없어 내가. 왜 이걸 모르는가 모르겠어. 지득이 잘 나오는데 이게 지득이 잘 나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나 몰라. 이자가 경매를 붙였어. 근데 어떻게 샌드위치가 된 전세권이 살아있어요? 이게 말소 기준의 권리인데. 말소 기준! 여기서부터 소멸하기 시작하는데 싹 소멸하죠. 이것도 소멸하고 이것도 소멸하고 다 소멸해요. 배당은 순서대로 배당 받아가는 거고.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지상권으로 나오고 주택 임차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으로 나오고 별거로 다 나와. 가등기라고도 나온 적 있어.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소유권 보전 등기 가등기를 해놨어. 그래도 이자가 경매 붙이면 소멸해요. 샌드위치가 된 것은 소멸하지 않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유치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후순위라도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소멸해. 왜 이래요? 맨날 얘기해도 왜 이래요? 최선순위. 자, 기준의 권리를 몰라서 그래요. 기준의 권리다 하면은요, 경매가 누가 했는가 상관없어. 기준의 권리다 그러면은 이걸 기준의 권리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러면 기준 해갖고 그냥 거기서부터 싹 소멸하기 시작해. 그 목적물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누가 경매 붙였는가 신경 쓸 것 없어. 거기서부터 소멸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밑에 건 싹 없어져. 유치권 하나만 살아있어. 오케이. 이제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이자가 경매를 붙였다는, 계속 시험은 이렇게 나와. 이자가 경매를 붙였다. 이걸로 기준의 권리가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이 전세권이 살아남으려면은 최선수의 저당권보다도 먼저 있으면 살아남어. 근데 최선수의 저당권보다도 후에 있으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도 이걸 잃어버려서 빵과 빵새 딸기 잼이 들었어. 빵과 빵이 먹어지면 잼만 남아요? 별얘기 다 해요, 아이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별얘기 다 해요. 그래도 맨날 잃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5번.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 사이에 전세권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다 소멸하고, 모두 다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위에 의한다. 정확히 맞았죠? 그래서 맞은 것은 5번이잖아요. 7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전세금은 현실적 수수에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여기 나오잖아. 법정갱신은 등기 없어도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항할 수 있다. 맞았잖아요.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통고기간은 얼마? 6개월. 근데 거꾸로 써놨네.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과할 수 있다. 틀렸죠.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한다 이래야죠. 이게 왜 거꾸로 써놨는가 알겠죠? 3번.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틀렸잖아요. 2번 등기해야 한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어.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2번도 틀렸잖아요.
1번, 2번, 3번 다 틀렸어요, 지금? 등기 해야 한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의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전세권자도 주의 토지 통행권 또는 인지사용 청구권 다 인정돼요. 오케이? 그러면 준용되지 않는다는 4번도 틀렸고. 5번. 존속기간 만료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용익권적 권능은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등기 없이도 용익권적 권능은 소멸해요. 그러면 5번이 맞았네? 자, 이래서 전세권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문제를 조금 이렇게 두세 문제만 풀어봐도 확실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7, 8월 달에 문제풀이 시간에 실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애매하게 알았던 것들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더라고요. 7, 8월 달에 2달 동안 잘 보내면은 이제 9월 달부터 확실히 자신감 생깁니다.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그 문제로 접하면서 내용을 검토를 해주니까 문제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알겠죠? 7, 8월 달에. 자, 담보물권. 우리 유치권까지는 공부해야죠, 오늘. 여기 370페이지. 담보물권의 본질이다 해갖고,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3번에. 그렇죠? 부종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만이 담보권이 존속한다는 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소멸한다. 채권과 담보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걸 뭐라고 한다?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수반성. 담보권을 양도하려면은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지 채권에 분리해서 담보권만을 양도하지는 못한다는 거. 이걸 수반성이라고 하죠. 불가분성. 피담보 채권의 전부 변제 시까지 담보적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라는 거. 이게 불가분성이죠. 물상대의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상대의성에다가 별표해 놓으세요. 자, 물상대의성은 담보 목적물이 멸칠, 훼손, 수용됐어요. 그래서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으로 다른 변형가침으로 바뀌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령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면은 담보권의 효력은 그 변형가치물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의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상대의성이 인정되려면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하거든. 제일 밑에 줄에.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 없잖아요. 물상대의성이 없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효력이다.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겠어요. 그 다음에 이 유치적 효력.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죠.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저당권자인데 은행이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 저당권에는 없어요. 자, 뒷장에 넘어가서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인도를 거절하는 거. 나 이거 돈 받을 때까지, 이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이 건물 반환 못 해준다. 이 자동차 수리비 받을 때까지 자동차 반환을 못 해준다. 라고 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치권.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설정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거기 법정담보물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법정담보물권. 부종성, 수반성은 있어요. 불가분성도 있죠. 그렇지만 물상대의성은 없다고 했죠? 여기 불가분성에 여러 개의 목적물에 다수의 주택에 다세대 주택에 창호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채만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부 공사대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계속 유치권은 존속하죠?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목적물에도 생긴다는 거. 373페이지. 자, 여기 유치권의 특징 핵심해갖고 물상대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박스로 정리해놨죠? 유치권은 성립요건이다.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다 생기는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등기할 길이 없어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가 되면은요,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등기 사항이 아니니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가 건물을 건축을 했어. 그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누구 거요? 자기 건물이죠? 그러면 그 건축 비용 채권에 유치권 주장 못 하죠.
자기 건물이니까. 그렇지만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을 도급인 소유를 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럴 때는 건축대금 채권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건물 아니잖아요. 타인 건물이잖아요. 그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타인의 물건이란 2번의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 타인의 물건이란 채무자의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인 것도 상관없다 써있죠?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은. 그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 다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죠? 채권과 목적물의 결령관계는 있어야죠. 그래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결령관계라는 말이 뭔 말이죠? 뗄래 뗄 수 없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자동차 수리비 채권은 자동차에서 발생한 채권이잖아. 건축대금 채권은 그 건축물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유치권이 생겨요. 결령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자, 우리 여기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이거 별표해서 꼭 암기해야 해요. 꼭 암기했어요. 여기서 정의나 암기가 안 된다면은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이건 유치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나머지도 알으면 더 좋죠.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생겼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상호간의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반환은 매매계약이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매매 목적물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생겼기 때문에. 자, 여기 375페이지.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관련관계. 이것 좀 별표였어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관련관계는 필요 없다는 거. 필요 없어요. 이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하게 돼서 그래도 유치권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섯 번째 줄 따라서부터 밑줄 치세요.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도 유치권 성립한다. 그래서 목적물이 압류되기 전에 채권을 취득했을 때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압류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안 놓치니까.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있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발생한 거야? 채권이 먼저 발생했죠. 나중에 채권도 있어야 하고 점유도 있어야 하거든. 유치권은 성립 요건에. 그러면 점유 개시 시에, 점유 시부터 유치권이 성립되죠.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아직 점유 안 하게 됐으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죠. 점유가 성립 요건이니까. 근데 거꾸로 점유가 먼저 이전 받은 후에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또는 채권의 발생이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채권의 발생 시에 유치권은 성립되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채권이라는 것은 꼭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채권과의 점유의 결령관계는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꼭 좀 주의할 것은, 자, 이것 좀 보세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의 이 건물에 을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 다음에 병이라는 자가 건축대금 채권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유치권이 나중에 성립된 거죠? 유치권 성립됐어. 근데 이제 이게 저당권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이 병의 유치권, 전에
병의 유치권이 성립됐냐,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성립됐냐에 따라 틀리지죠.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냐, 이게 틀려져요.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면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 가능해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죠. 이게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반환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비워주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치권 성립이 경매 개시 등기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했냐,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됐어요. 가압류 효력이 생긴 후, 효력이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 근데 나중에 경매가 됐어, 이제. 유치권 성립 후에 경매가 됐어. 이거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냐? 그렇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하죠.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 생긴 거랑 똑같죠. 이건 가압류와 압류는 틀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 가능하다고 해서 당신 갚으시오라고 채무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락인, 당신 갚으시오. 청구는 할 수 없죠? 채무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네가 갚아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 오케이? 유치권을 주장해서 인도를 거절할 뿐이라는 얘기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것 같아.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순위 조당권이 있다고 해서 후순위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유치권이 성립된 후에 경매가 됐어. 경락인한테 대항해. 아까 용의권은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순위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은, 이런 말소 기준의 권리보다도 후순위 있는 것은 유치권 하나가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걸 얘기해요. 자,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이 변제기가 성립요건이에요. 변제기가 무슨 요건? 성립요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그 기간이 허용이 됐을 때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유치권 주장 못 하죠. 그렇죠.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거기에 네 번째 줄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하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써 있죠? 변제기가 성립 요건이니까 적법한 점유하죠. 적법한 점유하지 불법 점유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유치권 주장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적법한 점유한다는 거.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죠. 그렇죠? 적법한 점유인데. 근데 제일 위에 줄에 이게 4번이나 나왔어 벌써. 제일 위에 줄에 뒷장에 넘어가서 거기 별표해야죠. 진하게 색칠해야죠.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어요. 유치권은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유치권은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를,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으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을 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그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판례 박스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거기다가 색칠해야죠. 판례 박스 첫 번째 줄.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극이란 얘기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잘 밑에 줄에 판례 박스에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써있죠? 가압류 등기는 갖고는 압류 여부는 틀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법 점유로 인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야죠. 불법 점유에서 취득했을 때는 이거 유치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불법 점유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부존재해야죠. 만약에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불발생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좀 보세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이거죠. 배제 특약을 어떤 특정인한테만 배제 특약을 해줬을 때 그 사람한테만 유치권이 불발생하는 거냐? 그 사람 외의 사람한테도 유치권은 불발생하는 거냐? 전원한테. 어떤 특정인한테 배제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사람 외의 사람한테도 유치권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판결 내렸죠. 지난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 27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대금 채권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유치권이 있으니까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은행한테 유치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줬다 이렇게 나와요. 왜 대출을 받으면은 건물 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건축대금 줄 줄 알고 근데 건축대금을 안 주네. 근데 은행한테만 포기하는 각서를 써줬잖아.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도 유치권 포기된 거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다 포기된 거다. 오케이. 어떤 특정인한테 포기하는 각서를 써줬을 때는 그 사람 이후 사람에게도 다 유치권은 소멸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죠. 배제 특약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인한테만 배제 특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안 발생한다. 다른 사람한테도 안 발생한다. 다른 사람한테도 유치권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안 잃어버리겠죠? 거기 써있네. 5번의 두 번째 줄. 배제 특약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며 아유 언제 밑줄 쳐놨는가 밑줄 쳐놨구나.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가요. 자, 유치권의 효력이다. 378페이지. 유치권의 효력. 자, 유치할 권리. 유치. 야, 유치권을 잘 이해하려면 유치장 갔다 오면 되죠. 잡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죠. 인도를 거절하는 게 유치권이죠? 인도 거절권이다. 자, 유치권은, 그러면은, 인도 거절권인데,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도를 거절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용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그 부당이득 반환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사용을 하게 돼서. 근데 사용은 아무 때나 사용해요. 보존한도라든가 소유자의 승낙으로 돼야 사용할 수 있어요. 보존한도나 소유자의 승낙으로 돼야 사용할 수 있죠. 그 대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유치권 효력이다.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거기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거기 밑줄 쳐죠.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한테도 인도를 거절하는데 다만 색칠하세요. 경락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색칠했어요? 지금 기업번 읽고 있어요. 기업번. 경락인한테 네가 갚아라라고는 요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자, 우리 재판상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379페이지 제일 위에 끝에 재판상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린다?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권. 유치 목적물에 유치권자가 경매 붙일 수 있죠? 경매가 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해요.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를 붙이면 유치권 소멸해요. 경락대금에 우선 면제권도 없고. 그렇죠?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뭐냐? 자, 간이변제 충당권은 그 목적물을 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받고 그걸 오바되는 금액을 돌려주면서 그 목적물을 취득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대금 채권이 500만 원 나왔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그거 장소도 비집는데 자동차만 보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통지하고 채무자한테 통지하고 안 주니까 법원에 청구해서 감정평가로서 이 중고자동차 800만 원이라고 평가가 나와. 그러면은 300만 원만 돌려주고 자동차를 자기가 취득해. 그걸 중고자동차에 팔아서 8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500만 원, 그 800만 원 받은 속에 300만 원 줬으니까 자동차 주인한테 줬으니까 500만 원 변제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그걸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이해 갔습니까? 자동차 값에서 500만 원 수리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간이변제 충당권. 이것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법원에 청구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잉여금을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별채권, 파산법상으로 별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자, 뒷장에 과실 수취권. 유치권자도 과실에서 우선 충당권이 있어요. 이자를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을 충당하죠. 비용상환 청구권. 자, 우리 필요비 이익비가 지출이 됐을 때는 325조 필요비 이익비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이익비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유치권자 의무다. 선량한 관리자의 시임으로서 유치물을 점유하고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하는데 보존한 데서 사용한다든가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할 수는 있죠? 이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한다. 381페이지 제할후에 승낙 없이 사용 수익 했을 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존한 데서 사용한다든가 승낙을 얻어서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이 의무 위반의 효과다. 유치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써있죠? 여기 제일 밑에 줄에 326조 이거 별표해야죠. 징그럽게 많이 나와요. 326조. 자,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가 진행돼요? 진행되지 않아요? 진행돼요. 진행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진행해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행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진행한다고 써야지 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갖고 나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가 모르겠다고. 진행합니다.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 문제 참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토기의 소멸사이다. 소멸청구, 의무를 위반해서 소멸청구했을 때 소멸하고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소멸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그래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회복이 돼야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1년 이내에 회복이 되면은 계속 점유한 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라고 나오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유치권 공부가 됐는데 우리 문제가 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네 문제를 확인 사살을 하면서 유치권을 다져봅시다. 그리고 오늘 공부는 거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당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문제 네 문제가 남았어요. 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점유가 먼저 발생했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어. 그래도 유치권은 채권의 발생 시부터 성립되죠? 성립되는 거죠.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된다 이래야죠. 1번 틀렸죠? 2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거답을 쳐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을 때는 유치권 성립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4번이나 나왔다고 했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을 때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죠. 그러면 2번도 틀렸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된다겠죠? 근데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있어요? 없다고 했잖아. 점유보호 청구권만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3번도 틀렸네. 4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보존한도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한 데에서는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래야죠. 그러면 4번도 틀렸죠? 자, 5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이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법원에서 그 기간 내에 거다 밀차죠. 지금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이거 유치권은 성립돼야 안 돼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성립 안 되죠? 그러면 이 유치할 수 없다. 맞았네.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유치권이 발생하죠.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2번. 갑이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의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한 후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틀린 거. 자, 이거 보세요. 가구 건물을 을이 임차하고 있었어. 근데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병으로부터 이 건축자재를 외상대금, 자재대금 채권이 있는데 이걸 외상으로 해서 이 건물을 수리를 했어.
그러면 수리비 채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죠. 그러면 이 수리비를 안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으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 유치권 생겨요, 안 생겨요? 수리비 채권에 유치권 발생하죠. 그러면 이 병도 이 건물에 이 자기 건축자재가 지금 건물에 들어갔잖아. 이 건물에 병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냐?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이 건물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요? 한 달이 건너간 거요? 그러면 직접 관련 관계가 없어요.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그럼 병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을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오케이?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1번. 을이 병에게 의상대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병은 X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틀렸죠? 1번이 틀렸죠? 답이 나와버렸네. 2번. 을이 갑의 수리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았죠? 을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대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없다. 맞았죠? 자,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X건물을 경매 붙일 수 있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그랬죠? 5번.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건물을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을은 어느 누구한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맞았죠? 답은 1번이네요. 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의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 위한 약정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에 유치권 안 생긴다고 아까 강조했죠? 유치권 안 생깁니다. 주장할 수 없다. 기억법 맞았네? 니은봐.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오케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거기다 붙여야죠. 승낙 없이 임대했을 때는 이건 적법한 임대차예요.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임차권을 주장 못하죠. 매수인한테 주장 못하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니은번도 맞았네? 승낙 없으니까. 지금 건물의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점유했어. 이게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에서 발생한 비용 채권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유치권 주장 못하죠? 불법 점유에서 발생.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디귿번도 맞았네? 니을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련된 채권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를 취득했어. 여기. 채권이 발생한 후 점유를 취득했어. 그러면 점유 개시 시부터 유치권 성립된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성립한다 해야죠.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 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29위 기출 문제. 갑은 X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은 을이 경매 신청에 따라서 X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병이 경락인이에요. 병이 경락인이죠? 그리고 갑은 건물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니까 갑이 유치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을의 경매 신청으로 X건물이 압류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갑은 병에게, 지금 유치권자 갑은 병에게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법.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다 동그라미 쳐줘.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 경락인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하죠. 압류 효력이 생긴 후 X건물에 점유를 이전받았잖아요. 그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병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죠. 니은번. 압류 효력이 생긴 후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어. 그러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디귿번.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전.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유치권을 취득했는데 이 유치권은 저당권이 유치권보다도 먼저 성립됐어. 이거지, 이거. 유치권이 성립됐는데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는데 저당권은 먼저 성립됐어. 그래도
그래도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디귿번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네?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자, 니을번. X건물의 압류 흐르기 발생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유치권은 취득했고, 이 가압류 등기가 유치권보다도 먼저 이루어졌어. 여기. 가압류 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어. 그래도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디귿과 니을. 답이 3번이네. 가짜다, 안 가짜다?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나와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압류 흐르기 발생하기 전이냐, 후냐. 오케이? 이것만 주의하면 돼. 다시 한번 읽읍니다. 압류 흐르기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어. 나머지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압류 흐르기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어. 경락인한테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못한다. 이것만 알면은 나와라 해야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표량이 달성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당권부터 해서 계약 총론 파트로 넘어가야죠. 오케이? 공부 잘 되고 있죠? 복습 잘하고 계시죠? 그 입술 믿어도 되죠?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